여러분들 교재 79쪽 이제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서 궤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파동함수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 궤도함수는 분자 오비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분자 궤도함수, 분자 오비탈은 서로 다른 두 원자들의 오비탈들이 서로 간섭할 때, 자, 한 원자 내에서의 오비탈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원자들의 오비탈들을 서로 간섭해서 이 오비탈들이 어때요? 서로 간섭하다 보면은 오비탈 자체가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보강간섭이나 상쇄간섭을 할 수 있죠. 보강간섭이나 상쇄간섭에서 새로운 형태의 파동함수를 만들어요. 수학적인 조작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파동함수를 말하고요. 분자 궤도함수, 분자 오비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한 개의 이 분자를 생성할 때 꼭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분명히 관여해요. 그래서 이 2개 이상의 원자들이 관여하면서 이 원자들의 오비탈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분자 오비탈, 분자 궤도함수인데 잊지 마세요. 오비탈은 수학적인 조작이에요. 수학적인 방식에서 표현하는 파동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비탈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오비탈은 오비탈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오비탈에 대해서 공부하는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오비탈은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원자들의 오비탈들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간섭이 일어나죠.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파동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것은 플러스 부로 표시되는 영역도 있고 마이너스 부로 표시되는 영역도 있거든요.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만나면은 파동은요 보강이 돼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만나도 보강이 되죠. 그런데 한 오비탈의 이 파동함수 오비탈은 플러스인데 그것하고 간섭하는 다른 오비탈의 파동함수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가 일어납니까? 상쇄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강간섭에 의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도 있고 상쇄간섭에 의해서도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도 있는데 보강간섭이 돼야 전체적으로 결합에 기여를 하게 돼요. 상쇄간섭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원자 상태보다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결합에 오히려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질 때는 원자 오비탈과 원자 오비탈 간에 이 상쇄 간섭도 우리가 고려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이 간섭이 보장이 돼야 돼요? 예, 보강 간섭이 보장이 돼야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9조 괄호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원자 궤도함수의 겹침에 의해서 자 보강 간섭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보강 간섭하게 되면은 결합에 기여를 하죠. 이런 분자 궤도함수를 결합 분자 궤도함수라고 합니다.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궤도함수. 다른 말로는 결합성 분자 궤도함수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이렇게 보강 간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그라미 2번 하기 전에 상쇄 간섭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결합에 저해가 되죠. 그걸 우리가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동그라미 2번과 3번에서 결합 분자 궤도함수와 그리고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궤도함수라는 것은 분자 궤도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서는요, 이 궤도함수라고 나와 있지 않고 분자 궤도함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합 분자 궤도함수,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 MO라고 하는 것은 모레큘러 오비탈, 즉 분자 오비탈, 분자 궤도함수를 이니셜을 따서 영어로 우리가 줄여서 표현할 때는 MO라고 표현합니다. S오비탈과 S오비탈이 서로 간섭한다고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S오비탈은 우리가 파동에서 부호를 표시할 때 이건 어디까지나 양전하, 음전하가 아니에요. 이 파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하 기호와는 상관없고 수학적인 부호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S오비탈은 플러스 부호인데 플러스끼리 어떻게 돼요? 보강이 됐죠. 그래서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궤도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결합 분자 궤도함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오비탈이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빼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쇄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반결합 분자 괴담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결합 분자 괴담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원자 또는 같은 원자라도 지금 두 원자가 서로 접근을 해요. 두 원자가 접근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수소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수소와 수소가 서로 접근을 했어요. 수소가 서로 접근했고, 분명히 이 오비탈은 수학적인 부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지만, 제가 핵과 전자의 측면에서만 생각할게요. 서로 접근을 할 때, 핵과 핵 간에 뭐가 생깁니까? 반발력 생기죠? 전자와 전자 간에 반발력 생기죠? 그리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 핵이 상대방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겨요. 또 이 핵이 상대방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인력과 반발력의 측면을 생각하는데, 결합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반발력이 생기는 것보다 반발력, 특히 이 공유 결합할 때는 핵 간의 반발력이 굉장히 큰 반발력에 해당이 되는데, 반발력이 생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핵과 상대방 전자 간의 인력, 핵과 상대방 전자 간의 인력에 의한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핵과 전자 간의 인력 효과가 핵 간의 반발 효과보다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원자 상태보다는 분명히 더 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원자 상태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고, 그걸 우리는 결합 분자 괴담수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결합 분자 괴담수. 마찬가지 원리예요. 두 핵이 서로 접근할 때 핵 간의 반발력 생기죠.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생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력의 요소보다는 반발력 요소가 더 커서 오히려 원자 상태보다 더 불안정한 거예요. 원자 상태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반결합성 분자 괴담수는 원자 궤도 함수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기억 니은으로 표현한 것은 이렇게 수학적인 조작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핵과 전자 간의 인력, 반발력 측면에서 본 거예요. 예, 핵과 전자 간의 인력, 반발력 측면에서 봤죠. 그래서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동 함수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묘사를 해서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어떤 정성적인 설명을 위해서 핵과 전자 간의 인력, 핵 간의 반발력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두 개 모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은 오비탈에 관한 설명들을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79쪽 중간에 보면은 분자 궤도함수, 즉 분자 오비탈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나와 있죠. 그게 두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학적으로 이제 묘사합니다. 수학적으로 묘사하면 오비탈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데 무슨 간섭이 일어나야 돼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오비탈들이 똑같이 플러스든지 똑같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오비탈의 부호가 분명히 같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무슨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됩니까? 예, 결합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되죠.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은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되고,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는 원자 상태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결합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돼요.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근하는 오비탈들 간의 부호가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비탈들이 충분히 보강 간섭하기 위해서는 오비탈들이 일단 겹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겹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결합하는 두 원자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또는 두 원자 핵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두 원자 핵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그 원자 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되는 것이 묘사가 되는 파동 함수들이 서로 어때요? 예, 충분히 합쳐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79쪽에 아래쪽 괄호 3번을 봅시다.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되는 원리인데, 자, 바로 앞쪽에 혼성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혼성 오비탈을 3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 몇 개라고요? 3개. 거꾸로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이 4개가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한 원자 내에서. 그러면 혼성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집니까? 4개죠. 이 원리는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이 2개가 한꺼번에 간섭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분자 오비탈 몇 개 형성될까요? 2개.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에 3개가 한꺼번에 간섭했어요. 분자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질까요? 3개.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이 6개가 한꺼번에 간섭했어요. 분자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질까요? 6개. 거꾸로 해볼까요? 분자 오비탈이 4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 몇 개 필요할까요? 4개.
분자 오비탈이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이 몇 개가 간섭했을까요? 2개겠죠. 그래서 항상 관여하는 원자 오비탈 수만큼 분자 오비탈이 형성되더라 라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 오비탈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이 오비탈들에 이제 전자가 채워지죠. 전자가 채워질 때는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N의 준위가 낮은 곳부터 전자를 채우죠. 그리고 N의 준위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오비탈이 될 때는 일단 홀 전자 상태로 채워요. 훈투기치. 그리고 한 오비탈에는 반드시 전자가 몇 개까지만 2개까지만 들어가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핀 방향이 반대더라. 스핀 양자수가 다르더라 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한테 그려져 있는 이 그림에서는요, 이 괄호 2번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분자 괴담수가 형성될 때 이 원자 오비탈들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죠. HF 분자를 만들 때인데 H의 이 1의 오비탈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부호 플러스, 그 다음에 이 F하고 H가 결합할 때 두 핵을 연결하는 축을 G축이라고 생각하면은 F의 2pz 오비탈이 이 H의 1s 오비탈과 간섭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간섭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2pz 오비탈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간섭하면 무슨 간섭이 됩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만일에 2pz 오비탈에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끼리 만나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pz 오비탈이 이쪽이 플러스가 되도록 우리가 이 수학적인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F의 2s 오비탈은요, 2p 오비탈보다 N의 준위가 낮죠.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가 핵에 더 가까워요. 즉, 이렇게 핵 간에 가까이 접근할 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2pz 오비탈이 먼저 H의 1s 오비탈과 간섭하죠. 그래서 이것은 멀기 때문에 간섭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px 오비탈은 이렇게 두 핵을 연결할 축으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하죠. 2py 오비탈도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쳐서 간섭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F에서 원자과 전자 껍질에 2s 오비탈도 있고 2px 오비탈도 있고 2py 오비탈도 있고 2pz 오비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2pz 오비탈이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인 상태로 간섭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이 그림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재 80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비탈들 간에 간섭이 되어서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다시 복습합니다. 원자 오비탈이 2개가 간섭하면은 분자 오비탈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예,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꿀로 분자 오비탈이 2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2개가 필요합니다. s 오비탈과 s 오비탈인데 어떤 이주기 원소라고 생각합시다. 이주기 원소로 서로 가까워져서 이 2s 오비탈과 2s 오비탈에 서로 간섭합니다. s 오비탈 기본적으로 이 수학적인 부호가 플러스인데 더하기가 돼야 어때요? 서로 보강 간섭이 이루어지죠. 보강 간섭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점은요, 이 원자의 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핵이고 핵 주위에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이 확률을 나타내는 파동함수 오비탈, 전자 구름이죠. 이렇게 나타내겠어요. 그래서 핵들이 가까워질 때 오비탈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간섭하는데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간섭하니까 서로 보강 간섭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간섭하는데 그대로 더하면 보강 간섭인데 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마이너스 부호로 바꾸고 난 다음에 더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만나니까 서로 상쇄 간섭이 이루어지죠. 상쇄 간섭이 이루어지니까 이 핵들이 가까워서 여기 중간에 상쇄 간섭이 되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로의 면이 나타나죠. 그걸 우리는 매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이루어질 때는 분자 궤도함수가 만들어질 때 이 핵 사이에 매듭면이 안 만들어지는데 상쇄 간섭이 이루어지니까 두 핵 사이에 매듭면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질 때 매듭면의 수가 적은 것보다는 매듭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예, 더 N의 준위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갈수록 N의 준위가 더 높고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했던 방식은요, 수학적인 조작이에요. 이번에는 물리적인 의미를 볼까요? 물리적인 의미라고 하면은 핵과 핵 간의 반발력, 그리고 내 핵하고
상대방 전자하고의 인력 생기는 것을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 분자 괴담수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원자 상태보다 더 안정한 거예요. 결합에 더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서로 두 핵이 가까워질 때에 이 핵과 핵 간의 반발력보다 핵과 상대방 전자 간의 인력이 크려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전자구름이 상대방 쪽으로 확 치우쳐야 돼요. 전자구름이 상대방 쪽으로 확 치우치고 이것도 전자구름이 상대방 쪽으로 확 치우치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전자가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합에 오히려 저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면은 핵이 이렇게 가까워질 때 핵과 핵 간의 반발력에 비해서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오히려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건 뭐냐면은 핵이 가까울 때 이 전자구름이 어때?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도 전자구름이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로 보면 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적인 의미나 수학적인 조작을 모두 보셔야 되고 이렇게 동일한 부호끼리 만나서 보강간섭, 이것을 결합 분자 궤도 함수.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끼리 만났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부호끼리를 뺐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부호가 더해졌다는 것과 똑같죠. 그렇게 되면 상쇄간섭이 되고 상쇄간섭이 되면서 결합하는 이 두 핵 사이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매듭면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결합 분자 궤도 함수는 원자 상태보다 n의 준위가 더 낮아요. 반결합 분자 궤도 함수는 원자 상태보다 n의 준위가 더 높은 것입니다.